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55세 남자분 연금 상담 사례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 2개 있었고 변액연금 1개 총 1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건 연금저축 펀드에 9천만 원, IRP에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 후 퇴직금 2억을 기존 IRP에 받았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두 번째 직장에서 5년 정도 더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2억이 있습니다. 상담 주요 내용은 언제 어떤 계좌에서 연금 개시를 해야 할지, 퇴직할 때까지 5년간 어떤 계좌에 얼마씩 적립을 해야 할지, 그 연금 계좌를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 나오기 전 소득 공백기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지였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상담하셨는데 이 내용 위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기존 IRP 계좌에 받았습니다. 좀 아쉽죠? IRP 1번 계좌라 칭하겠습니다. IRP 1번에 세액공제 받은 자금과 수익이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계좌에 퇴직금 원금 2억을 받았습니다. IRP 1번 계좌에 2억 7천만 원이 적립된 겁니다. 연금저축 펀드 1번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9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연금 재원이 총 얼마죠? 사적연금이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 내 모든 수익입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수익,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에서 나온 수익도 사적연금에 합산된다고 했죠. IRP 1번에 있는 2억 7천만 원 중 퇴직금 원금 2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이 사적연금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1번에 있는 자금은 모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니까 9천만 원 몽땅 사적연금입니다. IRP 1번에 있는 자금 중 7천만 원과 연금저축 1번에 있는 자금 9천만 원 합해서 1억 6천만 원이 사적연금이네요. 사적연금이란 놈은 인출할 때 수령 한도를 초과해도 안 되고 연간 세전 1,500만 원 초과해도 안 된다고 했죠. 아예 못 빼는 건 아니지만 1,500 초과해서 인출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에서 분리하겠죠. 이분은 두 번째 직장에서 퇴직하려면 5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연금 계좌에 최소 900만 원은 납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5년간 사적연금이 약 4,500만 원 증가하겠죠. 그럼 사적연금이 현재 1억 6천에다가 앞으로 5년간 적립할 게 4,500만 원 더해지면 적어도 2억은 초과합니다. 컨설팅 1번입니다. 55세부터 IRP 1번 계좌에서 매년 10,000원이라도 인출하라입니다. 아직 소득이 있는데 왜 매년 10,000원이라도 빼라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퇴직소득세 40% 감면받는 거고, 두 번째는 동일 증권사에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기 위해서입니다. 10년 이상 퇴직금을 인출하면 11년째 이후에는 전액 찾아도 퇴직소득세 40%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개시하면 IRP 1번 계좌에는 더 이상 추가 납부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추가 납부가 안 되니까 같은 증권사에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할 수 있다고 했죠. 왜 하나 더 필요하죠? 퇴직하려면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받는 게 좋겠죠.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맥심 600까지만 세액공제 해주니까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 계좌에 최소 300원 내야 합니다. 5년간 최소 연 300만 원 내야 하니까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증권사에 개설해도 되지만 같은 금융사께 관리하기 더 편하겠죠. 그래서 개시하고 하나 더 개설하는 겁니다. 컨설팅 2번입니다. 연금저축 1번 계좌에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개시한다. 사적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55세부터 찾는 겁니다. 사실 꼭 55세부터 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2억이나 있어서 사적연금에서는 매년 1,500만 원씩만 빼고 나머지 부족한 현금은 퇴직금에서 빼도 되지만 이분의 경우 미리 빼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금 원금 포함 연금 계좌에 있는 모든 수익이 사적연금으로 쌓이기 때문에 퇴직 때까지 5년간 수익이 많이 나면 사적연금 규모가 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빼서 연금 계좌에 매년 1,800씩 납부하는데 보태거나 ISA 계좌에 2천만 원씩 납부하거나 배우자님 연금 계좌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 찾아서 빵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 다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컨설팅 3번입니다. 이렇게 인출한 자금은 연금저축 2번 계좌와 ISA 계좌 또는 배우자 연금저축 계좌에 납부한다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연저 1번 계좌에서 찾아서 다시 연저 2번에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다시 받는다면 같은 자금으로 세액공제를 2번 받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난 어차피 연저 1에서 찾지 않아도 연저 2에 납부할 자금이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연저 1에서 뺀 자금은 연금계좌에 납부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으로 쌓이겠죠. 연저 1에서 인출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900씩 내는 것보다 연저 1에서 찾아서 연금계좌에 1,800씩 내는 게 득이라는 뜻입니다. 연저 1번 과세재원에서 연저 2번 비과세재원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도 수천만 원이 쌓이겠죠. 아주 좋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이 많으면 은퇴 후 인출 전략 짤 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어차피 연저 1에 있는 적립금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인데 찾아서 다시 연저 2에 납부하고 세액공제 받으면 두 탕을 띄는 셈이겠죠. 연저 1에서 찾은 자금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몫으로 납부하더라도 상관없고요. 컨설팅 4번입니다. 최대한 빨리 대출 2억을 상환하라입니다. 좋지 않은 보험이 3개 있었습니다. 비과세 보험 2개, 변액연금 1개 해서 총 적립금이 1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 10년 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은 없습니다. 모두 해지해서 대출 상환할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대출이 2억이나 되는데 이런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험 해지해서 대출 상환하면 남은 부채가 3천만 원입니다. 저는 이것도 상환할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아까 IRP 1번 계좌에서 만 원이라도 찾으라고 했죠. 세금 40% 절감도 하고 새로 IRP 계좌도 개설할 겸 해서요. 이 계좌에서 만 원을 인출할 게 아니고 나머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인출하는 겁니다. IRP 1번 계좌에 2억 7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령 한도 구해볼까요? 2013년 3월 이후 개설했으니까 55세 수령 연차가 1년 차입니다. 55세 첫 해 수령 한도는 3,240만 원이네요. 한꺼번에 찾든 매월 조금씩 찾든 한 해 3,240만 원 이하로 찾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감액해 줍니다. 인출 순서에 따라 퇴직금이 먼저 나오니까 퇴직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세금 30%를 감액받는다. 30% 감면 조건이 뭐죠? 연금으로 수령해라.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말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라. 첫 해 수령 한도가 3,240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찾아도 아무 문제 없죠. 3천만 원 찾아서 대출 상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 해지한 돈 1억 7천만 원에 IRP 1번 계좌에서 인출한 3천만 원으로 대출을 다 상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IRP 1번 계좌가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 계좌를 이전받은 계좌라면 수령 한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을 증권사 빈 IRP 계좌로 이전하면 IRP 계좌를 오늘 개설했어도 2011년 계좌가 되겠죠. 거기에 퇴직금 2억을 받았다면 수령 한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분모 수령 연차가 1이 아니고 6이 되니까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수령 한도가 6,480만 원이 됩니다. 왜 6이냐고요? 지금은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10년이지만 2013년 3월 전 계좌는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전 연금 계좌의 첫 해 수령 연차가 1이 아니고 6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이분이 55세가 아니고 57세에 1억을 찾아서 대출 상환하고 싶다면
57세니까 8년 차죠. 그래서 1억 찾아서 대출 상환해도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면 받는 겁니다. 컨설팅 5입니다. 앞으로 연금 계좌에 낼 돈은 연저 2에 1,500만 원, IRP 2에 300만 원씩 내라입니다. 대출 다 상환하면 여유가 생기겠죠. 거기다 연저 1에서 연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고 있으니까 연금 계좌에 1,800만 원과 ISA 계좌에 2,000만 원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얼마씩 내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ETF 적립식 자동 매수가 되는 연저 2에 최대한 많이 납부하면 됩니다. 연저는 최대 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되니까 세액공제 900까지 맥심으로 받으려면 IRP에 300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은 연저 2에 납부하면 됩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납부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매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만 연저 2에 900만 원씩 들어가고 ISA에 들어가는 연 2천만 원은 대부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니까요. 비과세 재원이 연저 2에 대략 5천만 원 정도 적립되고 ISA에도 1억 정도 적립되겠네요. 연저 2번에 적립된 자금 중 약 1억 5천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입니다. 여기서 연저 2에는 600만 원만 내고 따로 연저 3를 개설해서 거기에 900만 원을 내도 좋습니다. 이렇게 연저 3까지 운용하면 ISA 만기 자금도 연저 3로 이체하면 되겠죠.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비과세 재원 계좌를 지정하는데 그때 연저 3로 지정하기 위해 연저 3로 비과세 재원을 모아가는 겁니다. 컨설팅 6번입니다.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인출 전략입니다. 그분 예상 국민연금은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60세에 퇴직하는데 국민연금은 65세에 나옵니다. 60세 퇴직하면 그때 보유하고 있을 자금이 대략 IRP 1번에 3억, IRP 2번에 약 5천만 원 정도, 연저 1번에는 그동안 5년 동안 찾았으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있겠네요. 이 자금으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세팅할 게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입니다. 연금 계좌의 수익은 사적연금이라고 했죠. 연금 계좌의 4개 모두 사적연금 재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들어있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전 연 1,500만 원 이하로 인출하고 부족한 자금은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 계좌에서 인출하면 되겠네요. 55세부터 수령 연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연간 수령 한도는 충분합니다. 혹시 은퇴 후 재취업하면 퇴직금에서 인출 금액을 줄이시고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하면 더 줄이시면 되겠죠. 사적연금에서 줄이지 말고 퇴직금에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사적연금은 한도가 연 1,500만 원이니까 사적연금 규모가 크면 가급적 계속 인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모범 답은 아닙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보험 해지한 자금과 퇴직금 일부를 찾아서 대출부터 상환하고 IRP 1번에서 55세부터 만 원이라도 매년 연금 개시를 해서 퇴직소득세 40% 감면 받고 추가로 IRP 2번을 개설해서 최소 퇴직 때까지 월 300만 원씩 추가 납부한다. 전체적으로 사적연금 재원이 크니까 연금저축 1번에 있는 사적연금에서 55세부터 세전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해서 연저2와 ISA 계좌에 납부한다. 연금 계좌에 납부할 자금은 연저2에 1,500만 원, IRP2에 300만 원을 추천드렸고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만 따로 모으겠다면 연저3를 개설해서 연저3에 따로 900을 납부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만약 연저3에 비과세 재원만 따로 적립하기에 900만 원을 낸다면 ISA 만기 자금을 연저3로 이체하는 게 좋겠죠. 국민연금 나오기 전에 사적연금에서 연 1,500만 원 먼저 인출하고 나머지는 퇴직금과 비과세 재원에서 인출합니다. 혹시 재취업하거나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하면 퇴직금에서 인출 금액을 줄이시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 이해가 가더라도 실제 실행하려면 잘 안 되죠. 앞으로 다양한 연금 상담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강의나 개인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